자, 얼마 전 축구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 중산층 재테크 여정도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0년의 재테크 여정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각 시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어떤 핵심 목표와 전략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나누는 기준. 중산층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바로 최종주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재테크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중 최종주택은 더 이상 이사갈 필요성이 거의 없는, 즉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10년 이상 초장기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말합니다. 재테크 전반전은 이 최종주택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자, 재테크 후반전은요, 최종주택 완성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노후 준비는 우리 재테크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최종주택 이후에 소득이 끊길 때까지 진행하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 과정이 바로 이 후반전에 해당합니다. 연장전은 노후 자금을 적립하지는 않지만 거치하는 시기, 노후 자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하는 시기, 증여 상속을 하는 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게임을 잘하면 우리 재테크 여정은 승리하게 됩니다. 전반전. 전반전은 인생에서 흑자가 시작되는 만 28세부터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만 45세까지입니다. 총 18년 정도가 전반전에 해당합니다. 전반전에서 선취골을 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선취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첫 종자주택 마련입니다. 자, 종자주택이란 최종주택으로 갈아타기 할 용도로 마련하는 그러한 주택을 말합니다. 즉 목적이 갈아타기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종자주택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의 평균 초혼 연령은 만 나이 남자 34세, 여자 32세입니다.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인생 흑자 시기도 남녀 차이가 대략 2년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하면 평균 흑자 시기는 28세이지만 성별별로 추산해보면 남자 29세 흑자 시작, 여자 27세 흑자가 시작될 것입니다. 즉 흑자 시작 시기부터 평균 초혼 연령까지 총 6년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한 상태에서 남녀가 결혼한다는 그러한 추산이 나옵니다. 이 6년 동안 세후 소득의 절반을 자산 배분 중립형의 정액 적립식으로 6년 정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결혼 시 첫 주택을 마련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의사결정은요, 매우 비싸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6년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너무 적극적인 투자자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와 입지, 상품성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첫 종자주택 선택이 이후 재테크 여정에도 계속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는 수능으로 치면 수학이나 영어 정도로 중요한 인생 과목이니까 사회 초년생 시기에 기본적인 공부를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결혼하면서 첫 종자주택 마련을 하는 것이 전반전에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때 전세를 선택하게 되면 이후 여정이 꼬일 확률이 상당히 크니까요, 가능하면 결혼 시에 첫 종자주택을 마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스케줄대로 10년 정도 갚아 나가면서 남은 돈은 역시나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의 정액 적립식 투자를 지속하면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출산과 첫 아이 10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 생애 주기표를 보면요, 35세부터 45세가 생애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의 적자 최대치는 보통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 36세경에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34세에 결혼한 후 2년 정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즉 45세경에는 이 아이가 9세가 됩니다. 인생 적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전략이 나옵니다. 나는 소득이 아직 정점기이고 자녀 세대는 본격적으로 적자가 일어나기 이전에 최종주택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게 만 45세경입니다. 직장이 불안한 곳이라면 늦어도 만 45세경에 최종주택을 완성해야 하고, 정년이 보장된 곳은 늦어도
50세 경에는 최종주택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득이 점점 둔화되고 자녀 세대의 적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종주택으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45세 경에는 최종주택으로 갈아타야 하고 일단 그 정도 수준의 주택이 내 최종주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는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해당 전반전은 제가 이미 거의 대부분을 경험했으며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전반전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경자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후반전은 최종주택을 완성한 45세경부터 1차 직장 퇴직을 하는 55세에서 60세경까지 총 10에서 15년의 기간입니다. 전반전보다 기간은 짧지만 복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최종 순자산이 어느 정도 완성됩니다. 이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최종주택의 부채를 줄이기. 둘째, 본격적인 노후 대비 시작하기. 일단 최종주택의 부채를 줄이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주담대는 30년 기간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10에서 15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화량이요, 일단 10년에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최종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10년에 2배 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오를 것입니다. 즉 주담대를 하나도 갚지 않아도 실질로는요, 부채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최종주택으로 마련하면서 부채를 4억 정도 만들었다면 아파트 가격이 10년 후에 20억이 되면서요, 부채를 전혀 갚지 않아도 부채 비율이 40%에서 절반 수준인 20%로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금 균등 상환을 택했다면 15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갚게 됩니다. 즉 위 예시에서 들어드린 계산대로라면요, 부채는 2억 정도만 남으면서 부채 비율은 40%에서 10%로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부채 비율 10% 정도를 줄이는 방법은 뒤에 연장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45세에 마련한 최종주택은 은퇴 시에 결국 부채 비율이 10% 내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축인 노후 대비는 3층 연금탑으로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각각 노후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노후 대비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철수라는 사람이 30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애 평균 소득으로 월 4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금으로 400만 원을 세팅해 놓았다면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위 3개의 연금이 각각 소득의 33%를 담당해서 소득 대체율 100%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은 나와 회사가 반반씩 납부를 합니다. 실수령액은 나와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을 모두 원천 징수한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따로 적립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임의가입, 추납, 연기수령 등으로 얼마든지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국민연금 원천 징수를 통해 30년 근속 시 노후자금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퇴직연금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역시나 내가 할 것은 없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스스로 투자를 해서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역시나 30년 근속 시 3분의 1 정도의 노후자금이 완성됩니다. 이 역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이 부분도요, 더보기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자, 개인연금의 경우 45세 이후에 집중 적립을 하면 10에서 15년 정도면 역시나 노후자금의 3분의 1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30년 근속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면 보통 20에서 25년 정도 평균 근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소득 대체율을 100% 만들지 못합니다. 대략 60에서 80%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소득의 절반 정도만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최종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20에서 40% 정도를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주택은요, 연금화 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45세 이후에는 개인연금 적립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까지는 불입을 적극 추천드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아니지만 각종 혜택이 있는 추가 한도 900도 45세 이후 여력이 있다면 불입을 권장드립니다. 연장전. 연장전은 불입을 더 이상 하진 않지만 생활비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인출도 하지 않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간, 그 다음 인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60세 이후의 기간, 그리고 남은 금액을 증여 상속하여 자산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연봉이 7.2%의 자산 배분 투자에 1억을 넣어 놓으면요 10년 후 대략 2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1억을 매년 1,000만 원씩 나눠서 적립하면 10년 후에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55세부터 65세까지 적립을 더 이상 하지 못하더라도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요 해당 노후 자금은 2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거치만 한 10년이 이전 25년 동안 적립한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소일거리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인출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세금적으로 인출을 미리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큰 틀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인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60세 이후에는 내 노후 자금의 4% 정도를 매년 인출하면 해당 돈을 하나도 인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포트로 노후 자금을 운용한다고 가정 시 4%는 인출, 3%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재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구매력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때 수익률이 역사적 평균보다 좋으면 인출액을 조금 더 늘려서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시고요. 역사적 평균보다 안 좋을 경우에는요 인출액을 줄이면서 국내 여행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종의 인출 리밸런싱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4% 정도를 평균적으로 찾아 써도 충분히 원금 가치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된 원금과 최종 주택은 증여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후반전에서 최종 주택의 남은 10%의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방법은요 월세를 주고요 5년 정도 시골 지역에 가서 전원 생활을 월세로 즐기다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해당 집의 임대료를 통해서 남은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초기 노후에는요 병원 접근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아직 손주들도 태어나기 전일 것입니다. 즉 이 60대 초반 시기를 이용해서 평소 로망이었던 전원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도심지 핵심 주택은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남은 10%의 부채는 내가 아닌 해당 집이 스스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후 병원 접근성과 손주들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해당 집으로 컴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제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테크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해당 전략에 대해서 현 상황을 반영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개최하는 강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전이었습니다. 안녕.